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에는요, 경북 포항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의 가장 큰 타이틀은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제 요즘에 말이죠, 우리 예비 초보 창업자 여러분께 제가 제일 리스크가 적은 물건이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도 해드리고요. 그 리스크를 파악하는 방법,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 매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가격 자체가 지금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숙박업, 호텔이나 모텔은 말이죠. 그런 경기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을 좀 더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불규칙 변동에 의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예전보다도 초기 자기 자본이 더 많이 이제 소요되는 그런 이제 악효과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만 제거할 수 있다면, 그 전제 하에 리스크만 제거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셔서 보유 기간 동안 소득 이득을 더 많이 누리시고 향후에 처분할 때 말이죠. 시세 차익, 즉 양도 차익도 더 많이 누리시라라고 요즘에는 호텔 황제가 그런 쪽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감정가 이하로 매매하는 물건, 또 융자가 잘 나오는 물건이야만이 우리가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해서 리모델링까지 완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고 또한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될 때 그 시점부터 예상하는 매출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 물건, 또 정점까지 모텔 운영을 하시면서 월 매출의 정점까지 도달하는 소요기간, 이 소요기간이 적게 들어야 우리가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그렇게 기간이 짧아야만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호텔 황제가 또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포항의 리모델링을 하기가 아주 적합한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입지는 경북 포항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죠. 물건 번호는 119-095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 1999년 12월 24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대지 면적 790제곱미터, 평수로는 239평입니다. 연면적 1160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시면 351평입니다. 매가 현재 16억 5천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최대 용자 16억 5천까지 매가만큼 최대 용자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 현재 용자는 13억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본 5억으로서 취득하시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현재 매출은 2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객실수 28개, 주차는 25대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75만 원이고요. 평수로 환산했더니 한 평당 247만 9,333원에 해당되는 경북 포항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한번 깊이 있게 또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정가 이하로 현재 매매 중이라 말씀드렸죠.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매가가 16억 5천인데요. 감정가가 18억 5천이 나왔습니다. 18억 5천. 네,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소유자께서는 급매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매매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가 조정 여부는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고, 인근의 독점 상권입니다. 인근 독점 상권.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인데 말이죠. 인근의 독점 상권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희소 가치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보유 기간 동안 좀 원활하게 타 물건에 비해서 원활하게 우리가 운영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향후에 처분할 때 자본 이득, 즉 시세 차익을 우리가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 상업 지역과 독점 상권이 만나면 희소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말이죠. 호텔 황제가 대지 면적 239평이죠. 네, 그리고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 상업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인데요. 상업지역. 네, 그리고 객실수 28개. 그리고 융자가 잘 나오죠. 네, 융자가 잘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적게 소유하는 거. 이 대타이틀을 가지고 리모델링에 아주 부합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저에게 메리트가 있었던 부분은요.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이 239평이에요. 대지 면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중에서도 일반 상업지역.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저는 가장 메리트라고 봤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 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제가 말이죠. 호텔 청소도 오랫동안 해봤고, 카운터 직원 생활도 오래 해봤고, 또 지배인 생활도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네. 이 지방에서 말이죠.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는 경우는 땅값이 수도권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좀 넓어야 됩니다. 대지 면적이 넓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그 차량으로서 많이 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지 면적이 몇 평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고객, 단골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유리한지, 이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아직은 운영하지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해외란다. 그 지방에 출장을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여행을 가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텔이나 호텔에 우리가 이제 투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주차장을 한번 보셨죠? 여러분 차량의 주차장에다가 이제 파킹을 하셔야 되는데,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그러한 숙박업소도 있고,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그런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호텔의, 그 모텔의 첫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차장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 대지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고객, 단골 손님을 정말 쉽게 유치할 수가 있고, 고객을 쉽게 단골로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가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안고 간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상업지역 말이죠. 네. 예를 들면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네, 용도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또는 준공업지역, 꼭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준주거지역이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입지 조건만 좋다면, 상권만 좋다면 취득하는 데 있어서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특히 지방에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을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상업지역. 네. 상업지역. 네. 상업지역도 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네,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상업지역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른 용도 지역보다는. 네, 왜냐하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보다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죠. 네,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지방순인데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그나마 상업지역에 입지하셔야 집가 상승률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계획관리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제3종이나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좀 낮거든요. 네. 상업지역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처분할 때도 말이죠.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신규 허가가 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축이 됐든 개축이 됐든 재축이 됐든 이게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방에서는요. 하지만 서울은 준주거지역은 조금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신축으로도 지금도 허가가 좀 많이 납니다. 어디에서? 대로변에 입지하는 물건 있죠. 이렇게 편도 4차선 대로변에 이렇게 입지한 호텔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요. 일반 모텔이나 호텔은 허가가 안 나고요. 관광 호텔 있지 않습니까? 관광 호텔은 허가가 현재도 많이 나 있습니다. 신축을 보시면. 그런데 지방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일반 상업지역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 호텔을 우리가 멸시를 시키고 신규로 신축이나 재축이나 개축이나 허가를 낼 때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지방이나 수도권도요. 상업지역이라 해서 무조건 허가가 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지구 단위 계획에 우리가 규제를 해놨다.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규제를 강화해놨다. 호텔이나 모텔을 우리가 신축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 허가가 안 나는 건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상업지역은 허가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방은 두 가지 이유죠. 공시지가 상승률, 시세 차익, 그 다음에 향후에 이 땅이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경우는 이 땅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가치가 있습니까? 다시 신축을 할 수 있고 개축을 할 수 있고 재축을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에 입지한 이 대지가 돼야만이 이 가치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을 꼭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저는 대지 면적 239평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차 대수가 우리가 몇 개 될 수 있죠? 주차를 24대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이중 주차를 좀 하게 되면 한 30대까지는 무난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객실수가 28개예요. 그러면 주차 확보는 이미 100%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네, 그러면서도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경험을 한 우리 사업자 여러분이나 현재 보유 중이면서 사업 중인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왜 제가 이렇게 특히 숙박업은 대지, 이 평수가 왜 중요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피부로 굉장히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이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직원들이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역세권 그런 데는 보통 대지가 100평이 넘는 모텔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걸어서 도보로 오시는 손님도 많이 계세요. 도보로 오시는 분은요 오히려 할인을 해드립니다. 웹을 통해서 오시는 손님이 아닌 이상은 현장 결제해 주시는 손님들은
카드를 내더라도 좀 할인을 해드려요. 왜? 차량을 안 가지고 오셨으니까. 예. 그래서 그 수도권의 역세권 같은 경우는 대지가 100평이 넘는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100평이 넘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200평, 300평 된다 그러면 관광호텔급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방의 모텔을 취득하신다, 호텔을 취득하신다고 하실 때에는 이 대지 면적을 좀 무시할 수가 없다. 네, 또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넓은 대지에 호텔이나 모텔을 신축을 하셔야 가치가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 지방에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 이 땅을 이제 분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을 분양합니다. 여기가 이제 도로고요. 네. 이렇게 땅을 분양을 하죠. 네. 거의 몇 평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거의 200평이에요. 200평. 네. 200평이 다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평 정도는 돼야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까지 적용하기가 좀 쉽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뭐 상가 건물이 됐든 뭐 호텔, 뭐 단독 건물은 요즘에 허가를 잘 안 내주는데요. 이 상가 건물 중에서 뭐 일정한 층수만 이렇게 우리가 호텔이나 모텔을 허가를 내주죠. 그럼 200평이면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층에 기계식으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죠. 주차장 이렇게 내려가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평수가 한 200평은 돼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건폐율, 용적률로 봤을 때. 그런데 이런 상업적 이 신도시 상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현재 상권처럼 돼 있다면 대지 면적이 이렇게 넓고 단독 건물이면 말이죠.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주차장 확보가.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방의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는 경우 대지 면적은 꼭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대지 면적은.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이제 본 물건으로 오셔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인근 독점 상권이라고 그랬죠. 상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권을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여기가 이제 모텔, 네. 그 다음에 먹자, 네. 그 다음에 유흥, 여기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권이고요. 해당 모텔은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한 이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진 않아요. 네, 이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여기 오시는 주 고객 손님들이 말이죠. 비즈니스. 첫 번째는 네,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오시는 상권이에요. 포항에서도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오시는 상권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연인 손님이 오시는 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유흥 손님이 오시는 상권입니다. 유흥 손님. 그래서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5%에서 한 80% 정도 이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권인데 밀집 상권입니다. 밀집 상권. 네. 여기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모텔 같은 경우는 독점 상권이라고 그랬죠? 네, 독점 상권. 네. 인근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도보로도 가능한 거리입니다. 네, 도보도 가능한 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여기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리모델링을 완료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리모델링이 완료됐기 때문에 네, 고객님을 네, 유치하기가 쉽겠죠. 네, 이쪽에 리모델링이 된 물건이 없어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이 완료됐기 때문에 매출을 할지 단골 손님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장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실 손님을 유치하기가 쉽다. 대실 손님. 대실 손님은 말이죠. 낮에 오시는 손님이시죠. 이렇게 밀집 상권에는 대실 손님이 조금 해당 상권보다는 선호하는 상권은 아닙니다. 대실 손님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좋아해요. 네. 대실 손님을 받기가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단점. 이 단점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단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점은 뭡니까? 숙박. 특히 비즈니스.
고객 손님을 유치하기가 처음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미 비즈니스 손님이 여기에 이미 손님들이 적응이 됐습니다. 적응이. 그래서 리모델링을 처음에 했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하나만 가지고 비즈니스 손님을 우리가 쉽게 유치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손님을 유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비즈니스 손님을 많이 유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공격적인 마케팅. 처음에 딱 오픈하셨죠? 그러면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매출 정점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공격적인. 그러면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웹사이트에 많은 광고 비용을 주고 광고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한다 한들 웹사이트를 통해서 광고비 나가죠. 뭐 200, 뭐 150, 뭐 많게는 200만 원 가까이. 해당 상품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이면은 상위 노출이 되겠네요. 이렇게 광고비 나가죠. 또 수수료 10% 나가죠. 그렇죠? 또 세금 내려고 하니까 과표 100% 다 잡혀 있죠. 예. 이거는 광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고는 웹 광고는 하긴 하셔야 됩니다. 하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웹 광고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예. 두 번째는 블로그 광고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숙박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자든지 이 블로그 광고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블로그 광고도 하셔야 되고 홈페이지가 만들어서 홈페이지 광고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네, 이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 뭐가 있느냐? 이쪽 상권에 주 수요가 이쪽 상권에 있죠? 그러면 이쪽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경쟁업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모텔 이렇게 경쟁업소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식당도 있고 유흥업소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나이타 이런 걸로 좀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타보다는 좀 좋은 물티슈 같은 거 있죠. 네, 물티슈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일회용 반창고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볼펜도 괜찮고 여러 가지 보시면 액세서리도 요즘 유행의 트렌드에 맞춰서 좋은 게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식당에도 광고를 하시고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네. 뭐 아주머니 이렇게 하루에 얼마씩 주고 하시는 것보다 지배인을 고용했으면 지배인이 하면 좋고요. 아니면 우리 그 사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예. 저도 직접 해봤거든요.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셔서 꾸준히 예, 저녁마다 나가셔가지고 한 3개월, 6개월 꾸준히 광고를 합니다. 물티슈도 드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먼저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직원분들한테도 인사드리고 사장님도 물티슈 같은 거 한 10개씩 드리고 각 테이블에 손님들 하나씩 물티슈도 이렇게 드리고 딱 보면 나오거든요. 아, 저분들은 현지인이다. 아, 저분들은 연인 손님이구나. 아, 저분들은 가족분이구나. 저분들은 출장 오신 고객님이구나. 딱 보시면 아시거든요. 예, 우리 주 타겟이 뭡니까? 비즈니스. 일단 비즈니스예요. 일단 비즈니스 손님을 먼저 유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인 손님, 유흥 손님입니다. 유흥 손님은요.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와요. 유흥업소에서. 유흥 손님까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즈니스 손님을 한 70% 이상, 이 비율대로 75% 이상 이쪽으로 유치를 시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손님들이 오시면 숙박하실 때에는 실제로 객실에 우리가 양발 같은 거 요즘에 뭐 단가 1,000원짜리 되게 많거든요. 양발도 서비스로 좀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실 때 어떻습니까? 리모델링을 하실 때 비즈니스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대로 이제 리모델링 하면 좋겠죠. 예를 들면 비즈니스 손님이 주로 이제 노트북을 다 많이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인쇄 같은 건 안 하시는데 인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랄지 아니면 이분이 출장 오실 때 노트북을 놓고 오셨어요. 네, 그러면 노트북 한 2개 정도
렌탈을 하셔가지고 손님들한테 빌려도 두시고 사용할 수 있게끔. 예, 노트북은 사지 마시고요. 렌탈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AS를 해주시니까. 또한 뭡니까? 와이파이 이런 거.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객실이 40개면 40개 다 비번을 이렇게 설정해 놓는 그런 호텔이나 모텔이 많은데 와이파이는요 비번 설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오픈시켜 놓는 거예요. 오픈시켜면 옆에 동에서 이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가 느려서. 지금은 거의 다 뭐 자기 사무실에 와이파이 다 설치하고 있죠. 그래서 301호의 와이파이 비밀번호와 307호가 다 달라도 302호만 이게 딱 책정이 잡히거든요. 자동으로 잡힐 수 있게끔 그 와이파이도 좀 빠르게 속도가 갈 수 있게끔 잡아 놓으시고 또 비즈니스 손님들이 영화 보시는 걸 좀 좋아합니다. 요즘에 뭐 넷플릭스 뭐 요즘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영화 보실 수 있게끔 컴퓨터와 모니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컴퓨터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피커 같은 거를 조금 고급스럽게 설치를 해서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운드를 좀 해주신다든지 그렇죠? 또 남자 손님들은 뭡니까? 이 아침에 샤워하실 때 면도를 하시죠? 예, 면도를 하실 때 면도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 얼마 안 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일회용 면도기 중에서도 조금 더 면도가 잘 되는 거 단가를 좀 더 주시더라도 이런 면도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칫솔 같은 거 일회용이라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를 비치해 주시고 비즈니스 손님은 수건을 많이 사용 안 하시죠? 남자 혼자 사용하시니까 그래도 수건은 최소한 타올은 4개 이상 5개 이렇게 비치해 놓으시면 한 2개 쓰고 안 쓰시거든요. 연인 손님이나 수건 많이 사용하시지 그래도 4개 5개씩 이렇게 비치해 놓으시고 또 가운 같은 거 가운 같은 경우도 좀 좋은 거 있어요. 예, 조금 이렇게 주무실 때 가운을 입으면 좀 편안한 가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론 이런 가운 말고요. 이렇게 면으로 된 거 좀 있습니다. 좋은 거. 그런 것도 좀 비치해 놓으시고. 그래서 비즈니스 손님이 좀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면 좋고요. 객실 28개 중에서 일반 실 말고 특실이나 이런 데는 안마기 이런 거 참 좋아하시거든요. 비즈니스 손님들. 안마기도 조금 설치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내부는 내부대로 비즈니스 손님 한번 오시면 다음에 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구비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친절과 청결 그건 기본 빵이죠. 네. 청결과 친절은 무조건 기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 대신 손님이 와야 단골이 생기든 네? 손님이 잘 갔다고 인사를 하든 매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케팅이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런 전단지도 좋습니다. 전단지도 이렇게 좋고 전단지를 이렇게 뿌려서 여러분들이 홍보도 하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세서리 같은 거 단가 이렇게 비싸지 않은 거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3개월 최소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이렇게 고객님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좀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 상권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만 한번 주무시게 되면 인근에는 여기가 유흥업소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숙면을 취하기가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해서 한 10시 넘으면 조용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숙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손님을 좀 유치할 수 있게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해당 모텔에 한번 가서 잤습니다. 자고 서울로 다시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한 3일 잤는데. 그럼 이제 다른 직원이 또 이제 포항에 갑니다. 해당 상권에 출장을 가요. 그러면 제가 여기 A 모텔에 가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 부장님, 제가 가서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한 모텔인데,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친절하고. 커피도 테이크아웃이 딱 되고요. 커피 맛도 너무 좋고, 가운이 너무 좋았어요. 주차장이 넓으니까 차 빼라는 얘기도 안 하고, 짐도 그냥 계속 보관해 놓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 A 모텔 한번 가보시죠. 여기 주무셔 보시죠. 여기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홍보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간접적으로. 그러면 그 회사에서 해당 상권에 이제 출장을 오시면 이제 사람은 바뀌어도요. 여기가 계속 홍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이렇게 해주시고 또 비즈니스 손님 같은 경우는 이 커피 같은 거 테이크아웃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아침에 차에서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거 있죠. 뭐 식빵이라든지 아니면 뭐 삶은 계란 정도 이 정도 비치해 놓으시면 아주 손님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손님 위주로 일단 타겟을 맞춰라. 타겟을 맞춰라. 여기에 맞추다 보면 나머지 한 25%에서 20% 연인 고객 손님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네. 대실은 어떻다? 유리하니까 대실 손님이 오시면 친절하고 서비스만 잘 해드리면 자연스럽게 대실 손님은 고정으로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 비즈니스 고객을 유치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 그래서 내부는 일단 다져놓고 외부에서 마케팅을 해서 우리가 한번 오신 손님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의해서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의사만 높게 만들어 놓으면 6개월 정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확보하기가 쉽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이죠. 이렇게 소액을 투자하셔서 경북 포항에서 모텔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해당 물건은 한번 임장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평가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16억 5천. 네. 제가 말씀드린 최대로 융자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자 내 지급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억 5천이죠. 네. 이자율은 4.5%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1년의 이자 지급액이 7,425만원입니다. 한 달로 나눠주시면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제는 619만원입니다. 619만원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현재 매출 가지고 5억을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아주 형편없겠죠. 그래서 별 의미가 없고요.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월 매출이 2,500만 원인데요. 네. 5억. 네. 5억 리모델링 시. 네. 예상 매출, 가능한 매출도 저는 말이죠. 막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타당성 있고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 정점에 도달할 수 있는 매출 4,500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이 나왔을 때 우리가 5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순수익, 수익률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에 1,400만원의 이렇게 순수익을 누릴 수 있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네, 5억 투자 대비 기대 수익률은 33.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6%.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인근 독점 상권이고요. 네, 주차장이 아주 넉넉히 확보되어 있는 경북 포항에 위치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